백신을 싫어하는 사람들,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 백신을 증오하는 사람들. 세계 엘리트들이 상업적 백신 사업을 성공시키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의 건강을 담보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신 안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해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음모론. 세계 엘리트들이 사실은 코로나 발생을 알고 있었으며 그들이 코로나 발생 직전 상황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았다는 음모론 등 무궁무진한 의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수많은 사람들의 수명을 연장시킨 현대과학의 산물. 왜 사람은 백신을 악마화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음모론자와 같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저 망상병 환자라던가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라고 여기곤 합니다.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대다수의 사람들과 일치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실은 어떨까요? 진실은 사실 잘못된 믿음에 빠진 사람들은 정말 일부의 망상장애 환자를 제외하고는 우리와 같은, 그러나 운이 나빴던 사람들일 뿐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음모론적 믿음은 그 사람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의 틀 안에서만큼은 타당하고 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 또한 그들이 가진 지식들은 거의 대부분 직접 검증하지 않은 수많은 정보들로 이루어져 있고 우린 그 정보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새 지식을 흡수하고 해석합니다. 테스트 하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래 문장들 각각에 대한 자신의 믿음 수준을 0에서 100점 사이의 점수로 평가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정보들을 덜 혹은 더 진실로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각 믿음과 정보의 근거와 출처가 무엇인지 적어보겠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믿고 있는 많은 지식과 정보들은 출처가 모호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건네들은 지식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나 근거가 명확하고 정확하다고 믿었던 정보 또한 우리 스스로 직접 검증한 것이 아니라 2차 출처를 통해 얻은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린 이러한 정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믿음들에 대한 자신감이 훅 떨어질 것입니다. 이는 설명 기피의 착각이란 인지 왜곡을 보여줍니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정보에 대해 막상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 실제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특정 분야에 대해 지식이 없을수록 해당 분야에 대한 메타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자신감이 상승하는 더닝크로거 효과 또한 설명 기피의 착각을 부추기죠.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다 배웠다는 착각이 들지만 막상 시험을 보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도 이런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방금의 테스트는 모든 정보를 의심해야 한다는 편집증적 망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거의 모든 걸 외부 지식 출처에 의존하고 있으며 오류에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양상이 인간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을 인지 왜곡인 확증 편향과 만나게 되면 순식간에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지식 기반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확증 편향이란 내가 믿고 있는 정보를 지지하는 증거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무의식적 편향을 의미하는데요. 웨이슨 선택 과제 테스트는 우리가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사고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가설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잘 찾아내지만 가설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잘 찾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균형 잡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듭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백신 부작용에 대해 궁금한 사람은 대체로 부작용에 대해서만 검색하고 그에 대한 정보만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또한 보통 사람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개인적으로 관련될 가능성이 크거나 중요한 사안에서는 주로 그 이슈에 대한 일화적 증거나 1인칭 서사에 많이 위존하게 됩니다. 확증 편향을 강화하는 정보를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우린 이러한 일화적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증거의 무게와 증거의 강도를 혼동하기도 합니다. 동전 던지기를 예로 들면 증거의 무게란 동전 던지기의 시행 횟수와 관계있고 증거의 강도란 특정 가설이 관찰된 현상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동전 던지기 내기를 예로 들면 동전이 30번 던져졌을 때 앞면이 26번 나왔다면 사람들은 앞면이 더 많이 나오도록 동전에 조작이 가해져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참일 확률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설을 완전히 참으로 믿기에는 시행 횟수가 너무나 적으며 자연 상태에서도 그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혼동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한 통계 자료나 연구 결과일 것입니다. 백신을 예로 들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실제로 사용되어 효능과 신뢰성이 입증된 백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코로나19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빠르게 개발된 백신들은 긴급 상황을 고려해 임상기간은 짧았지만 임상 규모가 일반적인 규모에 비해 매우 크고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죠.
그러나 백신에 관해 우리가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정보 중 우리의 이목을 끄는 것은 당연히 백신을 맞고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흔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복잡한 통계와 연구자료가 아니라 진실이든 거짓이든 자극적인 백신 부작용과 후유증 사례일 것입니다. 백신에 대한 부정적 정보들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건너들은 개인적 일화들이라면 증거의 무게와 강도를 혼동하는 것 또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강하고 자극적인 소수의 증거를 토대로 가설이 참임을 급히 확정해버리는 것이죠. 한편 어떤 사안에 대해 인터넷으로 직접 조사해보는 것은 오히려 확신 편향을 더욱 강화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브란톨리니 원칙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는 헛소리 비대칭 원칙이라고도 불리는데 양질의 정보는 신중하고 느리게 생산되지만 질 낮은 쓰레기 정보들은 누구나 참여해 생산할 수 있으므로 엄청난 양과 속도로 인터넷 세상에 유포되는 한편 그 질 낮은 정보들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로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백신에 대한 정보 중 71%가 반백신 사이트에서 생산되었거나 이를 출처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낸 연구도 있습니다.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태도로 만들어진 양질의 정보에 비해 가짜 정보는 매우 간단 명료하고 자극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더 잘 침투합니다. 정보가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체계에 매끄럽게 잘 흡수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더 쉽게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이런 진실 같다는 느낌을 트루시니스라고 부릅니다. 반면 그에 대한 반박은 기성교육의 노예와 엘리트 앞잡이들의 재수없는 아는 체와 함께 복잡한 설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정보는 쉽게 잊혀집니다. 결국 기억 속에 남은 잘못된 정보가 진실로 착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양상 때문에 심지어는 반박자료 내에서 소개되는 잘못된 정보가 오히려 그 잘못된 정보를 더욱 퍼뜨리기도 합니다. 수많은 음모론들이 엘리트의 사건 은폐를 서사구조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왜 그런 것일까요? 생명체는 불확실성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선 일단 정보를 모으면서 행동을 보류하든 한정된 정보만으로 빠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엔 유독 불확실성을 싫어해 지나치게 빠르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결 욕구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 종결 욕구는 개인의 성격적 특징이기도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이 대규모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이 이 욕구를 급격히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앞서 소개했던 전략 중 두 번째 전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위기 상황에서 불안을 잠재우고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명확한 설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악당 찾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마음 읽기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이나 식물은 물론 무생물의 마음까지 읽어내는 오류 아닌 오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마음 읽기 능력은 한편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현상, 그리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현상에서도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특히 어떤 사건의 영향력이 부정적일수록 그러한 경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현대사회에 만연한 사회 시스템과 엘리트들에 대한 불신이 합쳐지면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엘리트 집단의 정보 은폐 음모론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사람들은 경제적 타격을 받았으며 사회적 고립 때문에 이중으로 고통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비록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였지만 백신과 마스크를 강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 하에서 이를 의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맹렬한 비난과 공격도 가해졌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종결 욕구는 대단히 강해져 있었을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든 이해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원인 제공자, 악당이 누구인지 찾아댔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책 집단망상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원인에 대해 조명한 책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지능보다는 열린 마음이나 지적 겸손과 같은 지혜라 불리는 특성과 더 연관이 깊다고 합니다. 또한 잘못된 믿음에 대한 연구는 우리 주변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수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으며 잘못된 믿음으로 향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운 나쁜 사람들이었거나 외로운 사람이었거나 혹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진실이 무엇인지 합의조차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사람들은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 속 세계처럼 쓰레기 정보의 홍수에 익사하게 될까요? 아니면 나름의 대처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될까요?